안녕하세요. 뭐하나TV입니다. 2022년 12월 둘째 강원이 첫 생일잔치를 잘 치르고 첫째 강두 생일날 밤 배를 타고 제주도를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나 배를 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배를 선택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을 배 안에서 보낸다는 건 다소 지겹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아이들 짐이 꽤 많고 렌트 시 카시트 상태에 따라 괜한 여행 내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육아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 차로 직접 갈 수 있는 장점이 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여수배였는데 배 타기 4일 전쯤 긴급 보수로 결항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창원에서 배를 타러 완도까지 가야 할 뻔한 위기를 삼천포항이 구해주었습니다. 마침 오션 비스타 제주라는 신규 여객선도 생겼더라고요. 오히려 여수배는 3등 객실이었는데 삼천포에서는 3인 기준인 프리미엄 객실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을 재울 수도 있고 조금은 가족끼리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창 탈 것에 관심이 많은 37개월 강두는 기차가 영순이지만 큰 배를 본다는 것에 살짝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배로 가는 제주 여행은 처음이고 차 선적까지 첫 경험을 해보는 거라 시작부터 설레었습니다. 근데 참고하실 게 저희가 짐 싣는 부분 때문에 아이오닉보다는 테슬라를 갖고 가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같은 급이라도 외제차로 되어 있다 보니 아이오닉은 18만 3천원, 테슬라는 22만 5천원 편도 금액으로 왕복 약 10만원 정도 금액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오닉을 갖고 갑니다. 오랜만에 두부카와 떠나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화물차부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차례대로 승용차가 들어갑니다. 저 배 안에 이렇게 많은 트럭과 차들이 실린다는 게 믿기지가 않던데 더 큰 여객선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싣고 가는 것일까요? 여하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주차 자리를 배정받고 간단한 방에서 필요한 짐들을 챙겨 내렸습니다. 세배라 그런지 내부가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5층 본층에 올라와 주변을 둘러봅니다. 인포데스크, 미니스토 편의점, 식당, 놀이방, 그리고 6층에는 오락실과 휴식 공간도 있었어요. 이제는 저희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히려 방이 좀 쾌쾌하려니 우려스러웠는데 괜찮았습니다. 밝고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바깥도 볼 수 있고요. 구명조끼, 냉장고와 물, 에어컨, 수건, 소독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중엔 꽤 건조해서 수건에 물을 적셔 넣으려 객실 온습도를 조절해줬어요. 다행히 잘 자주었는데 11시 30분 출항이라 방에 들어와선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었거든요. 좀 더 자야 할 시간에 또 일어나야 하다 보니 아이들이 피곤했을 겁니다. 6시 전부터 안내방송이 나왔고 채비를 갖춰 내릴 준비를 합니다.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는 본격적인 제주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7시도 안 된 아침,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마땅치 않은 시간이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그랜드 조선 제주로 내비를 찍었습니다. 클럽 조선 플래티넘 멤버십을 갖고 있어서 레스토랑 20%가 가능하거든요.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편하게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랜드 조선 제주 아리아 뷔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랜드 조선 부산 아리아와 비슷한 분위기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즈 스테이션이 차별화되어 있네요. 다양한 메뉴와 귀여운 플레이팅도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면량이 부족했던 우리 원주 형제들 덕에 호캉스다운 식사는 되지 못했고요. 후다닥 먹고 나왔는데 온 김에 산책도 하고 여기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화려하기보단 제주스럽다고 더 느껴졌던 이곳. 다음에 꼭 그랜드 조선 제주는 숙박을 해봐야겠어요. 다양한 귤 친구들을 구경해보고는 산새소리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많이 피곤했던 아침이었는데 산책 한 바퀴로 꽤 평온해지네요. 이제는 제주도에서 화려함으로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숙소 시나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신세계 프리미엄 사이먼 센터가 생겨 더욱 볼거리가 풍성해졌는데요.
이제까지는 서머셋인 빌라동에서 묵었는데 이번엔 메리어트간을 이용해봤습니다. 신한 탑스 프로모션으로 예약했고요. 그러다 보니 메리어트 티어도 갖고 있지만 별도 적립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연말 주간이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한 여러 오브제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네요. 방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룸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무난하고 깔끔하네요. 마루바닥인 것이 제일 고마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바닥에서도 놀 수 있었어요. 미니바도 확인해 봅니다. 유모차는 대여를 했는데 입구에서 둘이 까부장거리더니 강도가 바퀴 쪽에다 발을 찍히게 됐습니다.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 스스로 닦겠다고 열심히 하더니 더 피가 났어요. 요즘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역할놀이에 빠져있던지라 더욱이 의무실 경험이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구급차 선생님께 가보자며 나섰는데요. 긴장한 모습도 비쳤지만 꾹 참으며 의무실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밴딩까지도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 어찌나 밴드를 만지며 그 기억을 되새기던지 저희 눈에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네요. 그러고는 아울렛도 돌아보고요. 최근 신랑 유니폼이 된 스노우피크에서 쇼핑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합니다. 근데 애들이 피곤할 텐데도 잘 생각이 없네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바로 수영장을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살짝이 밖으로 나가서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밤바람에 감기가 걸릴까봐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모실 클럽하우스 안에는 온기가 있고 괜찮았어요. 조금 놀랬던 건 이용객이 많다 보니 그 넓은 곳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모퉁이 쪽에는 그나마 없어서 찰나의 여유감도 가져보고요. 이렇게 첫날 제주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은 예정엔 없었지만 전날 그랜드조선 제주 아리아를 이용할 때 프로모션 배너를 보고 알게 되어 뽀로로 파크를 가보기로 합니다. 강두는 타요를 좋아하거든요. 사전 정보 없이 온 곳인데 지도를 보니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는 겁이 많아 안 타는 아이라서 타요 트램폴린 존 이용권으로만 이용해봤습니다. 이것도 2시간인데 다 사용해질려나 모르겠어요. 잘 꾸며진 정원길을 지나 이제 들어섭니다. 이런 키즈 테마파크는 우리 가족 모두 다가 첫 방문이라 그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장소네요. 타요 친구들을 만나 놀란 강두. 쉿 해라 그러네요. 요리조리 구경할 게 참 많습니다. 시간에 맞춰 쇼도 관람해 보고요. 역시나 박수 하나 치지 않고 놀란 눈으로 집중해서 보네요. 강원이는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른 둘. 주황색깔 안경을 쓰고 있는 뽀로로 나와라. 구리구리 톡톡톡 뽀로로 등장. 안녕. 친구들 우리 뽀로로한테 인사해줄까요? 안녕. 신나게 놀아보자. 비눗방울에 또 한 번 더 놀래고요. 바나나 차차 노래에는 조금 아는 척도 해주네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타요 트램폴린 파크를 이용해 봅니다. 2시간 시간 체크를 하고요. 신발도 보관함을 이용해 잘 넣어놓고는 입장했어요. 근데 강도가 여기에선 저희도 안 찾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벌써 저기 멀리 가 있네요. 그리고 강원이는 첫 키즈 카페 이용인데 쫄랑쫄랑 너무 잘 다녀서 그저 귀엽고요. 심지어 형아 따라 갈 거라고 미끄럼틀 코너도 오르기 시작하는데 잡고 돌리고 오르고 내리고 아주 열심히 즐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론 볼풀장에서도 놀고요. 강두도 키즈 카페 가면 참 돈이 아까운 유형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날 모습은 아주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하는 아이였어요. 참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강원이 밥을 먹여야 해서 데리고 나오고요. 강두는 아빠랑 미끄럼틀 산배경에 빠졌었다고 해요. 강원이가 제품에서 잠든 사이 메인 프로그램 퍼레이드도 구경해보고요. 그게 끝나자 강두가 나왔는데 땀에 흠뻑 젖어 나왔습니다. 저 이제껏 36개월 동안 강두가 이렇게 땀에 젖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포로로 파크가 왜 지옥 파크인 줄을 격하게 공감했답니다. 제주도 가면 필수 코스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무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6시에 그랜드 조선 제주 루브리카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중문에 들어서면서 롯데호텔 아트제주 스페이스에서 전시 플랜카드를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 들려보기로 합니다. 홍시아의 마음 크로키라는 전시였는데 다양한 마음 챙김 활동을 통해 마음 크로키라는 작가만의 장르를 소개하며 자연의 형상을 통해 심상의 이미지를 순수하고 자유롭게 풀어나가 관객의 시선이 스스로의 내면을 향하게끔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마침 이날 작가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던지라 인사도 나누어 보고요. 요즘 컬렉팅이 대세 아닌 대세로 과거에 비하며 대중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못채어 급하게 퇴장했지만 저도 아이방에 놓아두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라 작가님을 팔로우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나서는 길엔 롯데호텔에 있는 챔피언 프리미엄 키즈 카페도 슬쩍 엿보고 나왔습니다. 유감합니다 보니 이제 호텔을 가도 어떤 키즈 부대 시설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네요. 늦지 않게 다시 그랜드 조선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무척이나 마음에 듭니다. 번들번들 거리는 화려함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경을 보니 마치 내가 외국에 와 있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루브리카에 들어서 메뉴를 고릅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었지만 첫 와인도 한잔 했고요. 느끼하지 않았던 피쉬앤칩스, 샤프란 향신료로 맛을 더한 리조또, 통삼겹 요리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뽀로로 파크 덕에 숙면 중이었던지라 오랜만에 부부만의 다이닝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고 1층에 내려오니 라운지에선 공연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알아봐 주시고 인사도 해주셨어요. 마지막 곡이었던 것이 지금도 아쉽네요. 이제는 숙소로 돌아와 또 한 번 포토존에서 놀고선 이튿날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갈게요. See ya!